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대만 관계가 정말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고, 중국 군용기들이 들어갈 때 아디즈라는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에 계속해서 중국 전투기들이 침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시 잘못 대응하다 어떤 충돌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도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0월달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에 이 아디즈라는, 즉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구역에 들어간 중국 군용기, 전투기가 196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우발적 이런 계속해서 전투기를 들어가다가 그렇게 되면 대만에 있는 전투기들도 발진합니다. 이렇게 발진해서 서로 경계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우발적인 사건이 터진다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자국에서 열받게 만들어서 우발적 사고가 터진다면 그것을 빌미로 무력 침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2월에 있는 베이징 올림픽, 즉 동기 올림픽 때문에 중국이 지금 더 이상 그 아디즈라는 대만 방공식별구역까지만 들어가지, 만에 하나 대만 영공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무력 시위를 영공까지 넓힌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는 대만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도 그 대만 방공식별구역 내만 침입하는 것은 내년에 있을 동기올림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내년에 만약 지금 대만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전면전은 안 번지더라도 군사적 충돌이 나게 된다면, 그것도 중국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미국이 보이콧할 것이고, 미국 동맹국들, 소방 모두 참여를 불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점잖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로버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안보보좌관을 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보보좌관은 우리 말하면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안보보좌관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은 그만큼 국방부, 외교부를 모두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안보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2022년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는 이 시점, 이 2년 기간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 이내에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해서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국제전으로 번져지고 미국과 그야말로 군사적 충돌, 이 대만 문제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 커다란 국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도 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는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균열뿐만 아니라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막강한 비대칭 무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 기간이 빨리 온다면, 내년에 우리 이 보수가 정권 교체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권이 계속 연장돼서 국진 좌파,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엄청난 불운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만에서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 즉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 소방세계, 이 동맹국들이죠. 나토, 미국의 동맹국들인 나토, 오코스, 그리고 태평양 연안 방어 체계인 일본, 호주, 그리고 미국, 인도까지 포함된 이런 동맹국들이 모두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세계
대전이 또다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과 북한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모든 역량을 군비 중강, 군사력 중강에 올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초정밀하고 고도화되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군사력에만 올인하고 있을까요? 이미 파탄된 경제는 그들 힘으로 자력갱생으로 일으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 말이 맞는다면 2022년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더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대만을 향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발적인 충돌이 결국은 미중, 중국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러시아, 북한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한편으로 한 세계 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과연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선제 타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SLBM을 개발해서 신형 SLBM을 만들고 F-35 전투기를 들였다고 해서 북한의 핵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국방부나 현 정부죠. 문재인 정부는 결코 북한에 단 한 발의 선제 타격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얻어 맞은 다음에 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때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이 현 정부나 국방부만 믿고 우리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을 따릅니다.